쥐나 원숭이 같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 반응 검사.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 학대와 인체 부작용에 대한 우려. 신약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수백만 마리의 실험 동물이 생을 마감하는 가운데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동물 실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시험법 개발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동물을 상대로 한 실험 없이 신약 후보 물질의 효능을 정확히 검증할 수 있다면 호기심 과학에서 파헤쳐보자. 네, 안녕하세요. KBSI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아라고 합니다. 저는 연구장비 개발부에서 바이오 분야 쪽에 관련된 기기들이나 또는 장비에 필요한 분석 플랫폼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생체 모사칩이라는 분야인데요. 이 생체 모사칩은 장기를 좀 모사하는 장기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커뮤니티에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다양한 호기심을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그 숫자를 보고 사실 좀 놀랬거든요. 사실 전 10명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는 대중들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해서 굉장히 좀 신기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해결해 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호기심 과학. 첫 번째 질문은 최승민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동물 희생이 없이 실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뼈세포 모사칩은 어떤 원리로 만드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생체 모사칩은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뼈의 생김새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뼈가 되었나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뼈를 있는 그대로의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3D 프린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외형적인 뼈 모양 그대로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뼈를 미시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세포들과 뼈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을 모사한 장기입니다. 뼈 오너칩은 간단하게 말하면 뼈의 생리학적인 구조나 또는 기능을 모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 안에는 세포나 구성물질들을 아주 작은 소자, 칩 안에다가 조화롭게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실제 뼈와 같은 기능을 띠게 됩니다. 결국 뼈의 미소 환경을 모사한 것인데요. 이렇게 작은 미소 환경을 칩 안에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세포 수준에서 세포들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호기심입니다. 차지혜님이 뼈모사칩의 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진만 보면 그냥 플라스틱 같아서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재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뼈를 생리학적인 특징을 잘 모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뼈를 구성하고 있는 뼈 내에 존재하는 뼈세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원료로 새로운 뼈세포가 되기도 하고 또 뼈의 환경에 유용한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조골세포라는 세포도 필요하고요. 또 분화되어서 뼈 내에 존재하는 골세포라는 뼈세포를 함께 공동 배양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료로서 뼈세포 바깥에 존재하는 물질인데 이른바 바탕물질이 건강한 환경을 이루는 외부 환경이라서 이러한 뼈에 필요한 이씨임이라는 물질을 넣어주게 됩니다. 실제로도 뼈세포들은 조골세포에서 분비되는 이씨임이라는 물질들 속에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체 내 환경과 비슷한 물질들로 잘 갖춰주면 뼈세포들이 훨씬 기능적으로 활성이 잘 유지가 됩니다. 다음 호기심은 레기오님이 질문인데요. 뼈모사칩을 제작하는 과정도 궁금하네요. 네, 제작 과정은 먼저 새끼손톱만한 크기의 투명한 칩을 먼저 제작을 합니다. 칩은 우리가 원하는 시료를 일정한 볼륨으로 채울 수 있는 용기이면서 또 관찰 분석을 위한 어떤 창구 역할을 합니다. 칩 내에 일정한 위치에 놓이게 하기 위해서 균일한 칩을 잘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뼈세포의 활성, 기능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광학적으로 투명한 소자를 만들어야 이미징 분석을 하기에 용이합니다. 다 만들어진 뼈 소자에 조골세포와 골세포를 최적화된 비율로 섞어서 넣어줍니다. 또 골세포는 실제 뼈에서도 ECM 안쪽에 박혀있는 세포이고
조골세포는 그 주변을 둘러싸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형태학적인 특징 또한 잘 모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이때 배양 시간이나 비율 등을 따라서 세포 기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성 또는 배양 시간 등을 최적화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호기심은 긍정바이브님의 질문입니다. 뼈모사칩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뼈와 관련된 어떤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또는 새로운 약물을 개발할 때 이에 대한 약물의 독성을 미리 체크한다든지 약효가 유효한지를 확인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때 지금까지 우리들은 동물 실험이라는 것을 해왔는데요. 동물은 사실 인간과 종이 달라서 약효에 대한 반응이 유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인체 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조직이나 장기와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이 조금 더 유사하게 작동하는 대체 플랫폼이 있다면 굳이 이런 동물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게 되죠. 물론 단일 종류의 세포 수준이나 또는 단순 세포 수준에서도 간단한 독성 이하 효능 평가가 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단편적인 환경은 복잡한 인체를 모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3차원 생체 모사칩과 같이 여러 세포가 공존하는 보다 조직적인 환경을 모사하는 플랫폼이 있다면 정확한 약효 평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호기심은 조현성님께서 뼈세포 모사칩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약물의 효능을 검증하는지 알려달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저희가 활용한 약물은 골다공증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이었습니다. 우리 플랫폼은 골세포와 조골세포가 공존하는 환경이라서 두 세포가 서로 상호작용하에 골세포와 조골세포가 기능을 서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골세포가 계속 성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 순간부터는 조골세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골다공증이라는 약물은 조골세포의 성장이나 활성을 촉진시키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델에서는 이 약물을 처리하면 골세포의 저해작용을 억제하여 조골세포가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만약 골다공증에 대한 아주 많은 후보군들 중에서 효과가 좋은 물질을 골라내고 싶다고 할 때 우리 플랫폼은 보다 쉽고 빠르게 약물의 효능을 판별하거나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호기심은 짱가미님의 질문입니다. 동물희생이 없는 게 너무 좋네요. 뼈모사칩에 대해 잘 몰랐는데 어느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뼈모사칩은 뼈와 관련된 약물이 개발될 때 약효 평가를 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모르는 질병의 발병 원리나 치료법을 파악하는 실험 연구용 모델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동물 실험 전부를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개발되는 약물의 스크리닝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동물의 희생을 모두 막기는 어렵지만 크게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호기심은 LEECH님의 질문입니다. 비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연구소에서 겪는 문제가 바로 연구비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동물의 희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비용과 시간을 아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 해 국내에서만 약 500만 마리의 동물들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설치류가 가장 많고요. 또 사람과 유사한 영장류 실험도 수천 마리라고 합니다. 또 여러 레벨 중에서도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실험이 절반에 이른다고 합니다. 동물 모델은 또 비용이 아주 비쌉니다. 실험이 끝날 때까지 며칠부터 또 몇 달까지 동물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육 시스템이 필요하기도 하고 한 번 실험에 이용된 모델은 재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개발하는 모델은 세포들만으로 생리환경을 모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크기가 매우 작고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동시 테스트도 가능하고 시간도 훨씬 아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호기심은 블라썸님의 질문입니다. 뼈모사칩은 골다공증만 감별이 가능한가요? 다른 질병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뼈모사 모델은 뼈와 관련된 질환 기전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이 가능해서 현재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나중에 파골세포라는 세포의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면 골다공증 이외에도 뼈 리모델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전 또는 약물에 대한 테스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호기심은 김지환님의 질문입니다. 모사칩은 말 그대로 가짜잖아요. 그것의 한계는 어떤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질문 주신 대로 생체 모사칩은 인체와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약물 평가가 가능하진 않지만 근접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또 아직까지는 특정 타겟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모든 약물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평가 모델은 골다공증 약물 중에서도 또 항체 의약품이라는 것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호르몬 대사와 같은 그런 기전을 갖는 약물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약물이 미치는 또 전신 반응이나 예측 또한 쉽지 않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하나로만 이루어진 모델보다는 여러 가지 장기가 서로 연결된 장기 모델이 필요해요. 우리 몸은 혈류가 있고 또 약물이 이동해서 축적되거나 대사 이후에 배설되기도 하는 등 시간에 따른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한 현상까지 모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장기로만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뼈 이외에 신장이나 간 등 다른 물질 대사와 관련된 여러 장기들을 연결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호기심입니다. 하프더몬의 질문인데요.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대량 제작이나 기존 장비들과의 호환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기술 상용화와 관련해 어떤 강점을 갖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여러 생체 모사칩 모델이 개발되고 있지만 저희 모델은 대량화가 가능하면서 광학적인 분석이 용이하게 제작되었어요. 웰플레이트라는 연구자들한테 매우 친숙한 용기를 이용해서 장기칩과 하이브리드로 접합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험자가 보다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저희의 플랫폼은 많은 수를 동시에 이미징하면서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쉽게 이미지 분석까지 수행해서 약효 여부를 원스톱으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해요. 사람이 분석하는 것보다 정확도도 훨씬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플랫폼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통합 연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기술이 개발되어도 이런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가 약하면 상용화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장비 개발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개발에 더욱 신경 쓰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주신 다양한 호기심에 답변을 드렸는데 다들 만족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듣고 저 또한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뼈 모사칩에 그쳤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인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을 다양하게 실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